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먼저 말을 드리지만 저는 폭락론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주식 비중이 30%가 되는 만큼 지금이 바닥이었으면 좋겠지만 올라갈 소재보다는 전 내려갈 소재가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제 영상에 대해서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 값들이 바닥론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길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매체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지금 고용지표도 지금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죠.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청구 수당도 늘었죠. 예상치보다.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또한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보시면 지금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신규 주문도 안 좋게 나왔죠. 또한 지금 가격 지불도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침체란 단어가 안 떠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기업의 실적에서도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스냅은 어저께 발표를 했죠. 실적 부진과 채용 지연 소식에 주가가 폭락을 했고 더욱이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 내용은 AT&T가 인플레 부담 때문에 고객들 통신비가 연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닝이 20%도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플레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한테 물건의 가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경기가 둔화가 되면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간차를 두고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채권 시장에서 보시면 지금 채권을 보면 지금 2년물은 덜 빠지고 있어요. 근데 10년물은 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10년물을 시장 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많이 쓰고 있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년물은 침체가 예상되면서 더 빠지고 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단기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장단기 스프레드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 침체가 온다면 슈퍼맨처럼 연준이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바이 더 딥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것 또한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도와줄 때처럼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죠.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차트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릴 때 스탠스를 보여주는 차트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제가 실질금리라고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물가금리는요. 그러니까 10-year break inflation rate이 이 물가금리라고 보면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10년 국채 금리예요. 여기서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빼면 지금 10-year break inflation rate이 나온다라고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가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국채 가격에다가 물가 가격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결국에 상승하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겠죠. 그럼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알려드렸고요. 간단하게만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지금 2%대로 지금 금리를 올릴 때 보면 2%대였어요. 이 박스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그래도 높은 상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거랑,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펼칠 때 당연히 폭이 이쪽이 더 넓겠죠. 예, 그럼 지금은 중앙은행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침체는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은 서머스 총재도 비슷한 말을 해줬죠. 그럼 제가 물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환율 시장만 봐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침체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계속적으로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있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읽을 수 있냐면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유럽 중앙은행도 바보는 아니죠.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 체력이 약한 그리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유럽 중앙은행이 양쪽 완화로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부작용은 전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들어요. 한마디로 유럽 중앙은행도 연준처럼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9.4%, 근데 식품이나 휘발유 가격이 주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의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급등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럽의 인플레가 급등한 원인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당연히 이 말은 맞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안정화되면 물가는 쉽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지표에서만 봐도 제가 다음 주 경제지표도 볼게요. 다음 주에 근원 PC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예상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저번 달에는 보면 보시다시피 근원 물가 지수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지금 예상치보다 내려갔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보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톱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런 물가 지수도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물가 지수가 뭐냐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금 물가 지수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인플레는 피크 아웃이지 않을까. 왜냐? 원유 가격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식품 가격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피크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서비스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 당장에는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언제든지 원유 가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예, 또한 지금 임대료라든지 공급 벽면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을 했죠. 근데 오히려 공장들은 셧다운 됐어요. 셧다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급은 없고 수요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벽면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수요도 없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공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긴축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산 업체들도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 벽면 현상은 앞으로도 쭉 갈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물가 지수가 내려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예,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인플레 예측 내가 틀렸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의 반성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전문가들도 이 인플레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는 아직 약세장은 안 끝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를 둘러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 전망치를 4,500에서 3,600으로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굵직굵직한 게 많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26일, 27일 날 있는데, 이날 만약에 100bp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은 많이 충격을 먹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100bp도 배제를 못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인플레가 물가 안정이 안 잡히면 연준의 통화정책에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GDP 나오만 봐도 지금 GDP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뭐 자료라든지 다 보시면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둔화가 되면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간차를 두고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이만 마칠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